KTV 정책도 이번 시간은요, 내가 접한 정책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보는 공감통 시간입니다. 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를 보면요, 우리 아이는 잘 있나? 학대당하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근심 걱정을 해결했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감통의 주인공인데요. 누군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지난 1월 인천의 어린이집 CCTV 화면입니다. 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기가 불안하다는 엄마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 정보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김리배 씨도 놀이방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장소로 공동육아 나눔터를 애용한다고 하는데요. 아기도 다른 아이들을 좀 만날 수도 있고 저도 다른 엄마들 만날 수도 있는 좀 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학습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동네 사랑방 역할은 물론 어린이 재능 개발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공동육아 나눔터. 이곳에서 육아 부담감을 줄여가고 있다는 김리배 씨를 소개합니다. 김리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동육아 나눔터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건강가족지원센터 이옥분 국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공동육아 나눔터 사실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난 2011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처음 도입한 공동육아 나눔터는 우리 부모님들이 육아 관련한 정보를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자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쎄, 언뜻 듣기에는 어린이집이나 문화센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면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님들의 소통을 중심으로 육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아이들 교류하는 장도 되고 아이를 돌봐주는 공간이자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프로그램은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게 왜 이제 생겼나 정말. 제가 키울 때는 이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래터가 있었잖아요. 아유 무슨 빨래터야. 내가 애들을 좀 놀릴 수 있는 데는 네. 어디라도 데려가서 감자탕집 놀이방이라든지 예, 정말로 아니면 무슨 음식점에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게임기 갖다 놓고 이런 데다가 애들 놓고서 그쵸? 어머니들 해놨거든요. 근데 정말 이 공동육아 나눔터가 여러 곳에 전국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있나요? 네, 지난 2011년도 처음에 운영될 당시에는 전국에 23곳이 있었습니다. 23곳.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요. 35개 지역에 7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뱃속에 아이와 함께 출연해주신 김리배 씨.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세종시에 계시는 모든 아기 엄마들 같이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육아 스트레스 날리고 같이 즐겁게 육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되게 활발하신 어머니께서 나와주셨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엄마가 불행한데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공동육아 나눔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보고요. 또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생활에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통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좋아서 운동하기에 참 좋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주말이 되면 조깅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까지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특히 요즘처럼 운동량과 활동량이 늘어나는 봄철에 또 늘어나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병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창한 봄날, 등산을 비롯한 야외 활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외 활동으로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협심증이라 함은 심장에 존재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대체 협심증은 우리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 심장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협심증에서 심장마비로 진행하게 되고 심장마비 심근경색은 사망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도 심장 쪽을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네. 들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장 쪽도. 네,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편인데, 이 얘기하면은 결혼하는데 지장 있으려나? 심장 튼튼해요. 심장 튼튼해져. 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협심증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병원 심장내과 김원호 교수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 쪽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게 사실 걷거나 뛸 때 염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협심증이라는 게 네. 결국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병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협심증은 심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관상 동맥이 막히거나 아니면 좁아졌을 때 흉통을 유발하는 증상인데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협심증이라기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협심증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위험한 질병도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이 전기를 통하는 것 같이 찌릿찌릿하다든지 조금 아프다든지 하면은 일단 협심증을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증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외래에서 보더라도 흉통, 우리가 흉부불쾌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짓누르듯한 통증, 쥐어짠다, 아프다, 콕콕 찌른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소화기계 증상과도 감별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증상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은 위험인자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크거든요. 혈압이나 당뇨 아니면은 고지혈증, 남자의 경우에는 50대 이상, 여자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그리고 흡연력이 굉장한 요인입니다. 이것을 하면 협심증이 예방될 수 있다라는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 교수님께서 좀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유산소 운동,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저는 특히 걷기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30분에서 40분 150분. 정도의 강도.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처방받은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 하나, 둘, 셋. 아니지. 그래야 아니지 이게 나오지. 이제. 자, 평생성만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이거 뭐 한 번 근데 고혈압약 같은 거는 평생 오래 먹잖아요. 먹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예. 사실은 먹기 이제 시작하면 평생 가야 돼요? 예, 협심증 약은 이게 좁아져 있는 혈관을 치료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을 좁아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도 방지하고 거기에 이제 피딱지가 꼬여서 더 좁아지는 것도 예방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생 먹도록 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보를 통해서 심장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진행하다 보면 60분이 너무 짧아요. 네. 예, 유익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좋은 정책 정보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늘 그랬듯이 다음 시간에도 KTV 정책톡으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